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네이처셀이라는 회사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예전에 서울대 수의학과를 나와서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회사를 이제 설립해서 이게 이제 RNL 바이오라는 회사를 우회 상장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RNL 바이오는 나중에 그 상장 폐지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그때 이제 주가 조작 혐의로도 구속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오뚜기처럼 살아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솔직히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검찰에서 부실 기소를 했다는 말도 있고, 부실 기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라정찬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액주들이 다 피해를 보고 만 거죠. 자, 이 네이처셀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퇴행성 관절염인 조인트 스템에 대한 임상을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퇴행성 이 관절염이 블록버스터한 신약으로 클 수 있는 대표적인 성인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아직까지 그렇게 딱 특효약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를 개발한 제약사나 또 신약 후보물질, 그러니까 신약 개발사는 말 그대로 제2의 무슨 유명한 그런 바이오 업체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글로벌리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스트로스템이라고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치료하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로 V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면서 이제 좀 바람을 탔던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줄기세포를 갖고 대단한 글로벌리 블록버스터한 신약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그 연구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한가를 때려맞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식약청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갖고 불법적인 일도 직접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쪽 업계에서 바이오 업계에서는 좀 기피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업체 중에 특이하게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나오는 매출의 실체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뭐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 순손실은 뭐 다 형편없죠. 하지만 매출 외형을 갖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 매출 외형은 주로 음료수를 자사가 직접 만들든지 아니면 OEM으로 생산 위탁을 해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음료수를 만든다는 거 저도 최근에 알아봤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서 이게 매출을,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인데 이게 매출이 한 200억 정도 있어서 이거 라이센스 아웃에도 하나? 라고 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 이게 음료수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구나 하는 걸 뒤늦게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있다는 게 참 특이했었는데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뭐 보시면 이제 음료수 다 우리가 알만한 귀리 식혜니 뭐 이런 것도 음료용으로 나오는 것들이요. 이건 뭐 잔치집 식혜도 여기서 만든다고요. 혜태 갈아 만든 딸기도 여기서 만들었고, 이렇게 이름만 들어오면 알만한 음료수를 여기서 더 뭐 OEM으로 만들든지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알바이오가 최대 주주로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2023년 들어와서 연초에 알바이오는 보유 지분의 한 100만 주 정도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해서 530만 주로 줄어들었고, 2대 주주였던 바이오스타 그룹, 이게 바이오스타 그룹이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죠. 바이오스타 그룹이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건데, 알바이오가 주식을 팔면서 이 네이처셀의 최대 주주가 바이오스타 그룹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지분들은 그대로 있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변동이 없겠죠. 그래서 바이오스타 그룹은 또
지주에 서면서 여기 대표이사가 라정찬 씨죠. 결국은 모든 게 라정찬 씨로 이제 귀결되는 그런 모양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4월 6일 날 개발사인 알바이오에다가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것이 이 퇴행성 관절염에 유효한 뭐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해서 품목허가 적합 판정을 줬던 걸 이제 반려했습니다. 반려 처분을 통과하면 이제 판매를 못 하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하고 행정소송한다고 그러지만 이 임상 데이터 자체가 신뢰감을 못 주기 때문에 이건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제 품목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이요. 이제 이걸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뭐랄까요, 이 반려 사유했던 것들을 다시 또 원복시킨다는 게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반려하지도 않고 반려를 한 이상 이걸 다시 원복시키진 않습니다. 거의. 그 웬만큼 임상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죠. 근데 지금까지 몇 년 걸려서 지금 이 제넥셀이 뭐 개발해 왔던 이런 뭐랄까요, 알바이오가 이제 개발해 왔던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이 퇴행성 관절염의 이 약품이 뭐 시장에서 임상 3상 데이터가 그렇게 신뢰성이 없었다면 다시 임상을 한다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회사는. 그리고 이 급락을 했다가도 이 조인스템 같은 이 신약 후보 물질, 즉 이제 주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뭔가 품목허가가 되거나 이런 호재성 재료가 있다 그러면 주가 또 끌어올려집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개발이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 KFDA에서도 볼 때 도저히 이걸 임상 3상 데이터를 갖고 품목허가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라정찬 씨의 과거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제 책 주식투자 제1원칙에도 밝혀놨지만, 이 상장사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CEO, 최대주주, 이 경영을 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평판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연구의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이 외부에 라이센스 아웃 하지도 않고 계속 라정찬 이 대표가 영향력이 있는 알바이오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해왔다는 거죠. 물론 임상에 서울대 의사들이 참여하고 막 했다는 것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임상 데이터가 과연, 물론 서울대라는 간판이 있어서 그럴 듯해 보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쪽 업계에 있는 박사들이 평가해도 이게 유의성 있게 진짜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효과를 봤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신뢰감을 못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바이오 업체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중간에 임상 1상이든 2상이든 그 중간에 외부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나 이런 데서 이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검증을 받고 그걸 통해서 연구의 진실성을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네이처셀도 그렇고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기존에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그걸 계속 신약으로 임상 단계를 높여가면서 연구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임상 1상에서 임상 2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임상 3상에서 성공했다고 선언을 하고 이거를 신약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임상 1상이든 전임상이든 임상 1상이든 임상 2상이든 올라가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바이오 개발업체가 돈을 대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 KFDA는 단순한 신고서만 수립해서 허가를 내주는,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의는 주지만,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전임상에서 나왔다면 임상 단계 들어가서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처셀이 자기 돈을 들여서 연구 개발하는 임상을 진척시켜 나가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제조업체가
어떤 그 제조를 위해서 중간에 공정을 그 개발해 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KFDA가 뭐 굳이 이거를 막아서거나 방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임상 단계를 높여가기만 했지 결국은 궁극적으로 신약을 개발해내지는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이 중간에 라이선스 아웃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라이선스 아웃을 할 때 그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신약 개발 능력이 있고 또 신약을 개발해서 양산해서 판매해서 글로벌리 판매해본 다국적 제약사라면 더욱 신뢰가 가겠죠. 이 네이처세 같은 경우도 이 연구를 했던 그러니까 이 조인트 스텝이라는 게 그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되는 신약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글로벌리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 수 있는 그 후보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느 회사도 여기에 달려들어서 이거를 라이센스 인해 가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는 점은 이 연구에 대해서 그렇게 이쪽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바이오에 투자하는 때에는 그 회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과연 그러한 연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가진 연구 인력들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 개발비를 댈 수 있느냐, 또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진척해 갈수록 다국적 기업이나 외부에 있는 제3의 그 제약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라이센스 인을 해가려고 뭐 여러 가지 접촉을 한다든가 시험을 해서 실제로 라이센스 인을 해가든가 하는 그 연구 성과의 진실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검증받지 못한 기업들은 그 끝이 다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이처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상장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상장사들이 많다 보니 거래소도 어느 정도 상장사의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퇴출되는 기업들을 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퇴출되는 기업 중에 바이오 기업은 요 근래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해서 바이오 쪽 분야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게 잘 옥석을 가려서 투자할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하한가를 때려 맞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또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건데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국민 PC 해가지고 그 삼복 컴퓨터가 근 일주일 내내 상한가를 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12%인가 그랬는데요, 상한가가. 근데 결국은 그 5일인가 상한가를 치고 나서 이 상장 폐지됐죠. 그러니까 거래 정지되고 부도가 났죠. 삼복 컴퓨터도. 그래서 이렇게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물론 요번에는 이제 조인트 스템이라는 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지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는 믿을 수가 없어서 연구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그렇고, 물론 일반인들이 그 임상 결과에 대해서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근데 이 네이처셀은 라정찬 대표 자체가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 더더욱 조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냥 일반 소액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좋아서 뭐 지금 당장 급등할 때 좀 먹고 나온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고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주가가 급등했다 할지라도 이 업체가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해왔다는 진정성이 있지 않는 한 결국 그 끝은 이렇게 하한가처럼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바이오 쪽에서는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